이번 시간은 2014년 제4회 건축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해볼 텐데요. 아예 해설부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평판구조,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죠. 평판구조에서 이방향 전단 보강 방법 4가지를 기술하시오.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는 두시되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2번 갑니다. 건설업에 TQC에 사용하는 도구 중 다음의 용어를 설명하시오. 파레토도. 자, 우리 전에 14년 1회인가 2회에는 파레토도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주어지고 고장이나 불량 등의 발생 건수 그리고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렇게 주어지고 얘를 골라라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파레토도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빨간색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 파레토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이 빨간색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비슷하면 맞는 보기로 채점을 하니까 정확하게 100%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 키워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특성 요인도 결과 원인이죠. 이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층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특징에 따라서 몇 개의 부분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몇 개의 부분 집단으로 나눠지는 거. 산전도는 서로 대응되는 두 개의 짝입니다. 점으로 나타낸 거. 이렇게 빨간색 위주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 3번 갑니다. 페스너는 커튼홀의 구조체에 긴결하는 부품, 그래서 페스너의 긴결 반격, 긴결 방식 3가지를 얘기하셔. 슬라이드, 고정, 회전. 이거는 그림으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림으로도 최근에는 그림으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출제가 될 때 2014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종류만 써라, 방식 종류만 써라 이렇게 나왔지만 최근에는 그림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갑니다. V2의 가치공학의 사고방식 4가지. 요거는 고정관념의 제거, 기능중심, 조직적 노력,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사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최근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건축 산업기사 같은데 잘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자, 5번 갑니다. 그림에 대한 거죠. 그림에서 제시하는 볼트잡합의 파괴 형태. 처음에는 면이 2개죠. 판이 2개니까 1면입니다. 그래서 1면. 요게 우리 미끄럼 강도 계산할 때 NS 계산하는 거죠. 바로 N-1이죠. N-는 2-1이니까 한 면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판이 3개죠. 그래서 3 빼기 1은 2면. 그래서 2면 전단 파괴. 3번은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인장 파괴. 됐죠? 6번 갑니다. BOT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BOT 순서대로 완공 빌드를 하고 O가 오퍼레이션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T 트랜스퍼를 하는 거 순서대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7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 프리텐션 공법과 포스텐션 공법의 차이점을 시공 순서를 바탕으로 나열하시오. 자, 시공 순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요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요게 포스텐션. 프리텐션과 포스텐션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인장력을 먼저 작용시킨 후에 타설. 그리고 포스텐션은 콘크리트 타설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긴장재를 삽입해서 긴장. 요렇게만 2개만 딱 빨간색만 적으셔도 저 정답으로 간주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콘크리트 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8번 갑니다. 8번 문제를 제가 미리 넘겨버렸네요. 8번 주열식 지하 연속벽 공법의 특징 4가지. 이게 주열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슬러리 월은 슬러리 월인데 주열식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흙막이의 특징 보통 4가지인데 여기선 5가지를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5가지를 다 알아두시고 이 중에서 확실한 거 4개만 적으시면 되겠죠. 자, 9번 갑니다. 9번에서 계측기기의 용도 갑니다. 예, 종류별 용도 피에조미터 간극수압이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6번 간극수압의 변화 측정 인클리노미터. 자, 나번에 인클리노미터하고
4번에 틸트 미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틸트가 바로 기울기를 측정하는 거고요. 인클리노미터는 거기 4번에 있는 수평변입니다. 지중 수평변이가 바로 인클리노미터고요. 로드셀 하중이죠. 그래서 하중 측정. 라번에 익스텐션 미터. 익스텐션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데 이게 수직변입니다. 수직변이. 그래서 익스텐션 미터가 수직변이고 인클리노미터가 이게 수평변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마번에 보시면 스트레인 게이지, 스트레인 게이지는 스트럿 변형 측정, 그리고 틸트 미터 기울기 측정, 이렇게 보시면 되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10번 갑니다. 집안의 허용 진열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요게 지금 2014년 4회에도 나왔지만 23년 요게 23년 4회 가장 마지막에 나온 시험이죠. 23년 4회도 그대로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경함반이 4,000이고 연함반 2,000, 자갈 모래 짬뽕이 200, 모래가 100. 그리고 괄호 2번에 단기 허용 진해력도는 장기 허용 진해력도의 원래 1.5배인데요. 이 단기 허용 진해력도란 말 자체가 삭제됐어요. 이 기준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2014년에는 있었던 내용인데 2023년 요게 21년도인가에 완전히 삭제돼 갖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요거에 출제가 되지 않았죠. 단기 허용 진해력도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4,000, 2,000, 200, 100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11번 벽 타일 붙이기 시공 순서 갑니다. 바탕 처리부터 시작해서 타일 나누기, 벽 타일, 치장줄눈, 보양, 이렇게 순서가 되죠.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12번 갑니다. 콘크리트 공사용 거푸집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슬라이딩 폼, 이건 여러 번 했었죠. 슬라이딩, 위쪽으로 쭈르륵 올라가는 건데 거푸집을 끌어올리면서 연속해서 타설하는 수직 활동 거푸집이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위아래. 그래서 요걸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일로, 굴뚝. 얘네들이 사일로와 굴뚝의 특징이 뭐냐면 위아래에 단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단면 변화가 거의 없이 똑같이 가는 거죠. 똑같이 가는 게 바로 거푸집을 끌어올리면서 연속하게 하는 수직 활동 거푸집이 바로 슬라이딩 폼. 워플 폼 갑니다. 워플 폼은 무량판 구조죠. 보가 없습니다. 여기서 특수 상자 모양의 기성제, 워플, 우리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워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생긴 폼이죠. 그래서 워플 폼. 터널 폼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벽과 바닥의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요게 벽과 바닥이 한꺼번에 한 번에 설치 해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에 바닥, 위에 옆에 벽,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일체로 붙어 있어서 한꺼번에 설치, 한꺼번에 해체할 수 있는 일체형, 그 벽과 바닥의 일체형 거푸집을 터널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13번 갑니다. 수화열 저감 대책 3가지를 기술하시오. 수화열, 시멘트, 물, 모래자. 시멘트와 물이 수화 반응을 하면 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 그게 수화열인데, 댐이나 이렇게 매스 콘크리트 같은 걸 타설을 할 때 수화열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화열을 낮춰야 되거든요. 수화열이 적은 중용열 시멘트 또는 저열 시멘트를 사용하면 되고요. 단위 시멘트 양 자체를 줄이면 됩니다. 또는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을 적용하면 되는데,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은 최근에 시험에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의 종류라든지 방법, 디테일 방법까지도 설명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14번 철골 공사 시, 철골 공사에서 철골 부재를 접합할 때 발생하는 용접결함 3가지. 용접결함은 뭐 한 9가지, 10가지 있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기술하시오. 그냥 종류만 기술하라, 또는 이거에 대해서 그림도 전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림까지 특징을. 그렇게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